여보, 나왔어. 아유, 늦었는데 나 기다리고 있었어? 아유, 당신이 늦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먼저 자? 아유, 자기 많이 피곤하지? 음, 아우, 진짜 피곤하네. 야근 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요즘 더 피곤하네 이게. 이거 어지럽고. 여기 또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소변은 아까 봤는데 또, 아, 진짜 오늘 잠 다 잤네. 여보, 새벽 내내 잠 못 자는 것 같은데. 괜찮나? 그러게. 요즘은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잠도 안 오네. 이봐봐. 자기 손 발도 좀 부은 것 같아. 병원 가서 진료 받아보는 건 어떨까? 음,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상에서 단백뇨도 보입니다.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보자, 높게 나타났어요. 사고체 여과율도 정상보다 낮고 만성 신부전으로 보입니다. 에? 만성 신부전이요? 저 그럼 설마 그 투석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직은 투석화 상황은 아니네요. 우선 식이요법과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신장 건강을 유지해 보죠. 지속적인 피로와 부종으로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은 4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만성 신부전과 투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만성 신부전과 투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우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선 사연에서 남성분이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 말만 들어도 참 무서운 질병인 네. 것 같은데 우선은 이 만성 신부전과 관련된 신장의 기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장은 우리 몸의 양쪽 허리 쪽에 두 개가 같이 있는 그 기관으로서 네. 네. 이 주먹 정도 크기의 강낭콩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기능은 우리 몸에서 한 하루에 180리터 정도의 혈액을 지속적으로 걸러주면서 이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라든가 여분의 수분 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체액이나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기라든가 칼륨 이런 것들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 외에도 혈압 조절이라든가 조혈 호르몬 등을 계속 생성을 하게 되면서 이런 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우리 몸에 있는 피의 산도를 균형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산성화 혹은 염기화돼 있는 음식물을 먹거나 네.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질환들에 의해서 우리 몸의 산도가 변하게 될 경우에 네. 이 산도를 산 같은 경우에는 산성을 중화시키고 염기는 배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균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콩팥이 굉장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 신장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주제가 만성 신부전과 투석이잖아요. 이 신부전은 어떤 증상을 좀 보입니까? 그 결국 콩팥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네. 못하게 될 경우에 네. 생길 수 있는 나쁜 영향들이 결국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네.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소변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 물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음. 이렇게 물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 그 어떤 것들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네. 결국 나갈 데가 없는 물이 뭐 다리나 팔 등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고요. 네. 포함해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부종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폐에도 물이 찰 수 있기 때문에 이 폐에 물이 차게 되면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뿐만 아니라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것들도 결국 쌓이게 되는데요. 네. 나트륨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이 짜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짠 상태에서는 물을 못 나가게 좀 막아야 되니까 네. 몸이 더 붓게 되는 것이고 칼륨 같은 경우에 결국 쌓이게 되면은 이 심장에 부정맥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리듬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혈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혈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빈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콩팥이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독,
이 요독이 몸에 쌓이게 되고 이 요독 때문에 이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것들이 증상화되는 겁니다. 결국 기운도 없고 네. 식욕도 저하되고 갑자기 구역 구토감이 생기기도 하고 결국 막 온몸이 피곤하고 막 가렵기도 하고 이런 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이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런 증상 등을 겪고 나서 또 병원에 방문하게 될 텐데 뭐 앞서 사연에서 본 것처럼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또 어떤 진단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두 검사는 이 신장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틴인이라는 수치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를 통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음. 이 사구체 여과율은 우리 콩팥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수치인데요. 보통 이 수치가 6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저희가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을 하고요. 네. 이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나 혈뇨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단백뇨는 신장의 손상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왜냐하면은 단백질이 이제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인데 평소에는 이게 밖으로 배출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콩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 틈이 생기게 되고 그쪽으로 단백질이 새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단백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걸로 이제 병을 빨리 알 수 있는 일종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 등 영상 검사들을 통해서 콩팥의 크기가 변한다거나 혹은 모양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신장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신부전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성 신부전, 그 콩팥, 신장이 고장나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원체 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네. 이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이 결국은 신장의 혈관을 천천히 망가뜨리면서 네. 만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사구체 신염이라던가 다낭신 같은 이런 질환들이 신장의 손상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되고요. 네. 이 지속적인 약물 남용, 우리 흔히 뭐 진통제 같은 거 드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도 신장에 손상이 올 수 있고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요로결석 같은 경우도 저 걸려봤어요. 예, 요로 폐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되면 이제 소변이 역류하게 됩니다. 아. 그런 것들 때문에 신장이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만성 신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노화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만성 신부전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머리 아프거나 뭐 배 아프거나 할 때 진통제 자주 먹거든요. 좀 적당히 먹어야 그럼요. 될까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 진통제도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종류가 있습니다. 아. 신장에 유독 신독성이 강한 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진통제는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만성 신부전 치료의 목표를 제가 알기로는 이 병의 진행을 늦추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또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번 손상된 신장은 완전히 다시 기능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목표 자체가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목표가 잡혀져 있습니다. 네. 이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신부전은 그 원인 질환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 질환을 확인을 해서 이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적인 이 치료 방법이고요. 네. 네. 따라서 어떤 일괄적이고 뭐 전형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통적인 치료 원칙은 혈압을 조절하고 네. 단백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치료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혈압 조절과 이 단백뇨를 줄이기 위해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는 약제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약제를 당연히 복용을 하셔야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이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나트륨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을 아주 많이 복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 지속적으로 신장에 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식이 섭취를 제한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트륨과 단백질의 섭취를 줄여야 되는 건가요? 네네. 아. 단백질 뭐 이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약물도 조절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우리 흔히 들어보는 이부프로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봤죠.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특히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많이 먹는데 큰일 났네. 네. 그래도 신장 건강하시지 않을까요? 네, 검사해봐야겠어요. 네. 네. 오늘이 또 이제 만성 신부전과 투석이에요. 그럼 이제 투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투석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아까 신장이 손상되면은 네. 회복이 되기 어렵다고 말씀을 네, 드렸지 네. 않습니까? 이 신장 기능이 10%에서 15% 이하, 즉 사구체 여과일 기준으로 1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네. 이제 더 이상 약제 등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신장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신대체요법, 즉 투석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 투석의 결정을 단순히 이런 수치를만 가지고는 하진 않습니다. 이 외에도 심한 피로라든가 아니면 식욕 저하, 체중 감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종이라든가 구역 구토감 등이 너무 심할 경우, 네, 네. 호흡 곤란이 심할 경우, 이런 요독 증상이 심할 경우에 같이 보고 투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투석은 신장 대신 노폐물이나 수분 그리고 전해질들을 걸러주는 치료인데요. 보통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네. 첫 번째 혈액 투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원에 가셔서 주 3회 정도 투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보통 만들어 놓은 혈관이라든가 이 시술해 놓은 도관 등을 통해서 기계와 혈관을 연결을 하고 네. 그를 통해서 이제 기계로 혈액을 걸러내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복막 투석은 환자가 이 배 안 복막과 바깥을 연결하는 도관 같은 것들을 설치를 미리 해놓고 환자 본인이 집에서 직접 투석액을 연결해서 이 안으로 투석액을 넣고요. 네. 여기서 복막이 이 노폐물을 걸러준 다음에 이 남은 배액들 이제 배액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투석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그 혈액 투석하고 복막 투석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두 투석의 장단점이 명확히 있고 네. 환자 본인에게 더 맞는 방식이 각자 개인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그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진단과 치료 방법 알아봤는데 만약에 이런 신부전 치료를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또 어떤 또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빈혈이 있습니다. 결국은 만들어지는 조혈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빈혈이 무조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칼슘과 인 같은 대사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골격근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 심혈관계 합병증입니다. 사실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이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만성 신부전이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우혈성 신부전이라던가 폐부종 등의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수분과 전해질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사성 산증이라던가 요독증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우리 간을 위해서 뭐 금연, 금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콩팥 건강을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신장은 네. 이 소리 없이 망가지는 침묵의 장기라는 여러 가지 장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과서적으로 거의 90% 이상의 기능이 떨어져야지 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신장 평가를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결국 투석을 많이 무서워들 하십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투석의 시작이 결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와 꾸준한 치료를 계속 지속을 하신다면 삶의 질을 충분히 유지하시면서
투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만성 신부전과 투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승우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